가방 바닥에 해당되는 요 단까지 뜨고 나서 이제 패키지에 포함된 가방 바닥 판을 이 편물에 맞게 잘라줍니다. 먼저 이 가방 바닥 편물에 이 지름을 자로 재줍니다. 저는 한 14cm 정도 되네요. 설명서에 원형 도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원이 크기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제 편물은 14cm인데 바닥판은 편물 크기보다 0.5cm 정도 작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편물보다 약간 작게 하시는 게 착용 시에 가방의 아랫부분 라인이 더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방 바닥판을 13.5cm에 해당하는 13.5cm가 요 1번 원의 크기입니다. 요 크기대로 바닥판을 잘라줄 거예요. 1번 원을 가위로 오려줍니다. 자, 이렇게 오린 원을 가방 바닥판에 대고 중간중간 테이프나 풀로 붙여줍니다. 가위질을 시작하는 점은 테이프를 좀 가깝게 또는 풀로 좀 넓게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 원의 형태에 따라서 가방 바닥판을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안을 딱 떼시면 자, 이렇게 가방 바닥판이 동그랗게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바닥판을 나중에 가방 안에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방 몸판으로 올라갈게요. 자, 가방 몸판은 위로 넓어지는 바스켓백 형태가 나오도록 정해진 단마다 코늘림을 해줍니다. 자, 제가 지금 코늘림을 해준 단마다 이렇게 단수링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코늘림 단수 자세히 한번 볼게요. 이 민트색 단수링까지는 이 가방 바닥에 해당되는 이 영역입니다. 요 민트색 단수링이 있는 이 단이 가방 바닥의 마지막 코늘림 단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코늘림 한 개 살짝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방 몸판으로 올라가는 첫 번째, 두 번째 단은 코늘림 없이 뜨고요. 자, 세 번째 단에서 코늘림을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가방 바닥에서 몸판을 올라갈 때 첫 번째 코늘림은 하나, 둘, 세 번째 단에서 코늘림을 하고요. 자, 그 다음 코늘림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에서 코늘림을 하고 그 다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단에서 코늘림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단에서 코늘림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방 몸판에서는 총 4번의 코늘림을 해줍니다. 자, 이 코늘림 하는 방식은 스몰 사이즈와 미듬 사이즈 동일하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코늘림을 한 다음에 요 위에 마지막 단 바로 전에 약간의 코늘림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스몰과 미디움 사이즈가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설명하고 그 다음 설명에서 이 뒷부분은 설명을 할게요. 자, 이 부분은 가방 바닥의 마지막 단에 이어서 코늘림 하는 규칙을 적용하는 것만 신경 쓰시면 되고요. 자, 이 나머지 부분은 코늘림 없이 하프 헤링본 스티치를 뱅글뱅글 반복적으로 뜨시면 됩니다. 자, 가방 바닥에 해당하는 마지막 단에 이어서 두 단을 코늘림 없이 뜹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단수링입니다. 자, 빼뜨기 없이 이어서 뜨기 때문에
매 단의 첫 코를 표시하는 이 단수링 꼭 잊지 말고 꽂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코늘림하는 세 번째 단의 시작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가방 몸판에 단을 뜰 때 몇 단을 떴는지 단수 헷갈리시는 분들 코늘림 한 단을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1편 영상에서 설명드렸었는데요. 이 단수 셀 때 매 단의 이 첫 번째 부분 요 라인에서 단수를 세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매 단의 첫 번째 코늘림이 시작되는 이 첫 번째 코늘림의 이 주변에 단수링을 꽂아줍니다. 첫 번째 코늘림을 한 바로 옆에 코 요 앞부분 실안 가닥을 잡아서 이렇게 단수링 꽂을게요. 자, 이렇게 코늘림 한 단을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 놓으시면 그 다음 코늘림 하는 단을 좀 더 쉽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단수링으로 보완 장치를 해 놓고 코늘림 없이 하프 헤링본 스티치 2단 떠줄게요. 자, 코늘림 없이 2단 떴습니다. 이 오렌지색은 매 단의 첫 코 표시 단수링이고요. 이 민트색은 마지막 코늘림을 한 단을 표시한 겁니다. 자, 이 민트색 단수링에서 하나, 2단 뜬 거 확인하시고요. 자, 가방 몸판에서 첫 코늘림은 하나, 2단 뜨고 세 번째 단에서 코늘림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시작하는 단에서 코늘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코늘림 규칙이 중요한데요. S 사이즈는 가방 바닥 단을 13단을 뜨고 마지막 코늘림 규칙이 한 코에 하나씩 11코 뜨고 코늘림을 했습니다. 요 아래 코를 보고 뜨신 분들은 이거를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요. 패키지 설명서에 코늘림 규칙 참고하시고요. 자, 이 가방 바닥 마지막 단 코늘림에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코 코늘림 규칙은 한 코에 하나씩 12코를 뜨고 코늘림을 합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거는 S 사이즈 기준이고요. 자, 그러면 M 사이즈는 어떻게 될까요? 자, 가방 바닥 단을 15단을 떴고요. 마지막 코늘림 규칙이 한 코에 하나씩 13코를 뜨고 코늘림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 코늘림은 한 코에 하나씩 14코를 뜨고 코늘림을 하면 됩니다. 자, 이후에 M 사이즈 코늘림 규칙은 위에 별도의 텍스트로 표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코 단수링 표시해 주시고요. 자, 12코를 뜨고 코늘림을 합니다. 한 코에 2코를 뜨면 됩니다. 자, 같은 코에 한 코 더 뜹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코부터 둘, 넷, 여섯, 여덟, 12코를 뜨고 한 코에 2코 떴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코늘림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코늘림도 12코 뜨고 코늘림하고 12코 뜨고 코늘림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12코하고 코늘림하고 자, 그 다음 또 12코하고 코늘림하고 막 이어서 하다 보면 지금 몇 코를 뜬 건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단수링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이 코늘림한 이 마지막 코에 단수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코늘림의 끝이 여기죠. 자, 그 다음 코늘림하고 또 단수링 걸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수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뜨면 헷갈리지 않고 뜨실 수 있습니다. 열둘, 자, 12코 뜨고, 자, 코늘림 한 다음에 이 코늘림한 마지막 코에 단수링 걸어주세요. 이 가방 바닥단에서는 바로 아랫단에 코늘림 한 개 표시가 났기 때문에 그걸 보고 코늘림 하는 위치를 파악해서 뜰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방 몸판에서는 코늘림을 하지 않는 단이 중간중간 끼어 있기 때문에 이 아래 코를 보고 코늘림 하는 위치를 쉽게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 단수링을 이용해서 이렇게 코수를 표시를 하시면서 뜨는 게 헷갈리지 않고 뜨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저처럼 이 코늘림한 코를 단수링으로 표시하면서 떠보세요. 자, 맞게 떴다면, 자, 여기 코늘림한 단을 표시한 요 단수링만 이 사슬 위에서 요 아래처럼 옆에, 코 옆에 한 줄, 코 옆에 한 줄을 잡아서 이렇게 단수링 옮겨 주시고요. 나머지 단수링은 이제 다 빼주셔도 됩니다. 자, 매단에 첫 번째 코를 표시한 이 단수링은 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코늘림한 코 표시하는 단수링은 매단에 첫 번째 코를 표시한 이 단수링하고 다른 색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 첫 번째 코하고 헷갈리면 안 되니까요. 자, 첫 번째 코늘림은 하나, 둘, 세 번째 단에서 했어요. 자, 그 다음은 코늘림 없이 세 단을 더 떠줍니다. 자, 코늘림 없이 세 단 뜨고 네 번째 단에서 코늘림을 합니다. 자, 세 단 뜨고 네 번째 단에서 설명할게요. 아래 코늘림한 이후로 하나, 둘, 세 단을 더 떴고요. 자, 지금 네 번째 단에서 코늘림을 할 차례입니다. 코늘림 규칙은 스몰 사이즈 경우에 가방 바닥에 마지막 단에서 11코 뜨고 코늘림을 했고요. 그 다음은 12코 뜨고 코늘림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번 단에서는 13코를 뜨고 코늘림을 할 차례입니다. 자, 지금 여기 첫 번째 코에서 한 코에 하나씩 13코를 뜬 상태입니다. 자, 13코 뜨고 코늘림을 합니다. 한 코에 2코, 그리고 코늘림한 첫 번째 단수링 걸어주시고요.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코늘림한 코에 단수링으로 표시해 주시고요. 자, 이번 단에서 코늘림 한 다음에는 그 다음은 코늘림 없이 4단을 뜨면 됩니다. 코늘림 없이 4단 뜨고 다섯 번째 단에서 코늘림 해줄 거고요. 자, 그 다음 설명하기 전에 자, M 사이즈는 요 정도 뜨시면 아마 실 한 볼이 끝날 거고요. 스몰 사이즈의 경우는 여기서 3, 4단 정도 더 뜨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하프 헤링본 스티치로 할 경우에 세 실을 연결해서 뜨는 방법 설명하고 그 다음 코늘림 하는 거 설명 이어서 할게요. 자, 스몰 사이즈 가방 몸판 코늘림을 한 번, 2번 하고 위로 3단을 더 뜨는 와중에 중간에 저는 지금 실을 다 썼습니다.
자, 스토어에 라벤더 색상 샘플 뜨고 나서 이 정도의 실이 남았으니까요. 한 단 정도 적게 떠지는 건 괜찮습니다. 자, 만약에 2단 이상 차이가 난다면 손땀을 조금 크게 뜨신 거고요. 만약에 손땀 조절이 힘드시면 나중에 이 가방 몸판 길이 단수를 한두 단 정도 적게 떠서 실 소요량을 맞춰주세요. 자, 그러면 새 실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뜨던 실로 하프 헤링본 스티치를 여기까지 뜬 다음에 새 실을 가져와서 편물에 뒤에 대주시고요. 이 새 실을 실감아서 통과시켜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뒤에 새 실과 뜨던 실, 자, 뜨던 실의 요 마지막 줄 부분은 이렇게 늘어나지 않도록 잘 조절을 해주시고요. 이 2가닥의 실을 편물의 뒤에 대고, 그 다음 코를 뜹니다. 헤링본 스티치 밑에 코바늘 넣을 때 이 뒤에 2줄을 코바늘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서 뒤에 실 끌어와서 그 다음에 떠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그 다음 코를 뜰 때도 이 뒤에 2가닥을 코바늘 위에 얹어서 실 감아와서 떠줍니다. 자, 계속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 뒤에 꼬리실을 잡고 같이 떠줍니다. 자, 충분한 길이를 이 뒤에 끝실을 같이 잡고 떠주세요. 자, 이 뒤에 지저분한 실은 바짝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 실을 연결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자, 가방 바닥에서 몸판 부분 코늘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늘림 할 차례고요. 자, 여기서 이전 단에서 하나, 둘, 셋, 네 단까지 뜨고 5번째 단에서 코늘림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코에서 14코, 둘, 넷, 여섯, 여덟, 둘, 넷, 14코 뜨고 그 다음에 한 코에 2코 코늘림을 해준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나머지 6번 반복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자, 가방 몸판에서의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늘림 하는 단입니다. 자, 바로 전 코늘림 단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단. 6단은 코늘림 없이 뜨고요. 7번째 단에서 코늘림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코부터 15코를 뜨고 코늘림을 해줍니다. 자, 여기에서 미디움 사이즈는 6단을 뜨고 코늘림을 할 때 이전처럼 7번의 코늘림을 하지 않고 6번만 합니다. 그래서 미디움 사이즈는 첫 코부터 20코를 뜨고 코늘림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6코만 늘어나야 이 가방의 총 둘레 코수가 132코가 됩니다. 자, 가방 상단에 우리 조개무늬 패턴이 있어요. 이 조개무늬 패턴이 6코가 한 세트이기 때문에 이 둘레 코수가 6의 배수로 코수를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스몰 사이즈는 이번 단에서 코늘림을 하면 둘레 코수가 119코가 되는데요. 6의 배수를 맞추려면 120코가 돼야 해요. 그래서 한 코는 하프 헤링본 스티치로 뜨는 마지막 단 바로 전에 코늘림으로 한 코만 더 늘려서 둘레 코수를 6의 배수인 120코로 맞춰줍니다. 자, 가방 몸판 떠야 되는 단수 스몰 사이즈부터 설명할게요. 가방 바닥에서 몸판에 코늘림 하나, 둘, 셋, 네 번까지 하고 그 위로 코늘림 없이 16단을 뜹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단에서부터 쭉 세면
전체 단수가 48, 48계단입니다. 여기서 요 47번째 마지막 코에서 한 코만 코늘림을 해주세요. 한 코에 두 코를 뜨는 겁니다. 그래야 이 가방의 전체 둘레 코수가 120코가 됩니다. 그 다음은 미디움 사이즈 단수 설명할게요. 가방 바닥에서 몸판 코늘림 스몰 사이즈하고 똑같이 4번 합니다. 코늘림 4번 하고 그 위로 코늘림 없이 17단 떴습니다. 여기 가방 바닥에 첫 번째 단에서 쭉 세면 전체 단수는 쉬운 하나 51계단이 됩니다. 미디움 사이즈 샘플을 보면 가방끈 새우뜨기를 2겹으로 떴습니다. 가방끈이 탄탄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2겹으로 뜨시고요. 스몰 사이즈처럼 슬림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겹으로 뜨셔도 됩니다. 자, 가방끈을 한 겹으로 뜨실 분들은 가방 몸판에서 한 단 정도 더 뜨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코늘림 없이 뜨는 단을 18단 뜨셔도 된다는 거예요. 설명 참고하셔서 스몰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 가방 몸판에 하프 헤링본 스티치 부분을 마저 떠주세요. 라라백의 포인트 조개무늬 떠볼게요. 조개무늬의 첫 번째 단은 한길긴뜨기 7코로 뜬 조개무늬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미디움 사이즈는 네 번째 단까지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은 두길긴뜨기 5코로 뜬 조개무늬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첫 번째 단하고 나머지 단하고 다르게 뜬 거예요. 자, 그런데 이 7코 조개무늬는 실 색상이 어두운 컬러이거나 초보자분들은 뜨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실 색상이 어두운 컬러는 이 연한 색에 비해서 실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이 한 코에 7코를 이렇게 쪼로록 다 넣어서 뜨려면 손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 라벤더 샘플처럼 첫 번째 단 한길긴뜨기 조개무늬를 5코 한길긴뜨기로 뜨셔도 됩니다. 자, 요거는 5코로 뜬 거예요. 이 진베이지는 7코로 조개무늬를 한 거고요. 이 라벤더는 5코로 조개무늬를 한 건데요. 7코 조개무늬가 조금 더 꽉 찬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보면 크게 차이는 안 나니까요. 무리해서 7코로 뜨지 마시고 이렇게 5코로 뜨셔도 된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자, 마지막 단, 마지막 코 뜬 다음에 이 단수링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해줍니다. 자, 이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자, 조개무늬단의 시작코입니다. 이 시작코 짧은뜨기에 다시 단수링 걸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짧은뜨기한 코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코바늘을 넣어서 이 코에 한길긴뜨기 5코를 뜹니다. 자, 실 걸어서 하나, 둘, 세 번째 코. 자, 이 세 번째 코에 코바늘 넣어서 실 끌어와서 쭉. 실 뺄 때 어느 정도 길이를 쭉 빼주세요. 자, 여기를 너무 타이트하게 하시면 이 한길긴뜨기의 길이가 너무 짧아져서 조개무늬가 별로 안 이뻐요. 두 줄 통과, 두 줄 통과. 그래서 이 한길긴뜨기의 길이가 이 옆에 두 코하고 비슷해지게 이렇게 길이 맞춰서 떠주세요. 그 다음 한길긴뜨기 계속 뜹니다. 두 코. 한길긴뜨기 계속 뜰 때마다 이전에 떴던 한길긴뜨기를 최대한 앞쪽으로 조금 당기고 이 코바늘을 최대한 뒤쪽으로 넣어서 떠주세요.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쪼로록 이 아랫부분이 겹치지 않게 뜨셔야 이 아랫부분이 고르게 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한길긴뜨기를 할 때 코바늘을 이 앞쪽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뒤에 뜬 한길긴뜨기 이 아랫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고르게 보이지 않고 이렇게 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앞으로 당긴 다음에 네 번째 한길긴뜨기, 그리고 편물을 살짝 옆으로 돌려가면서 마지막 다섯 번째 한길긴뜨기를 떠줍니다. 자, 이렇게 떠주셔야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한길긴뜨기가 쪼로록 고르게 예뻐집니다. 자, 그 다음은 이 한길긴뜨기를 뜬 코 옆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합니다. 그 다음 조개무늬는 짧은뜨기 옆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5개 또 해줍니다. 실 걸어서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마지막 코는 가능한 끝쪽으로 5. 자, 그리고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 자, 이 과정을 이제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5코 떠줍니다. 다섯. 그리고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 자, 여기 단수링 걸려 있는 이 코 바로 전에 한길긴뜨기 5코까지 떠주세요. 자, 조개무늬 한 바퀴 돌아서 마지막 패턴을 떴고요. 이 마지막 패턴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코가 이 단수링 걸려 있는 첫 번째 짧은뜨기 한 코입니다. 첫 번째 짧은뜨기 한 코하고 빼뜨기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대로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빼뜨기는 작게 이렇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조개무늬 두 번째 단은 아래에 이렇게 부채 모양의 요 사이, 이렇게 골이 있는 이 사이에 패턴이 하나 떠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첫 번째와 마지막 패턴, 이 사이로 두 번째 단에 이 패턴이 하나 올라가는데요. 지금 이 실이 정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조개무늬 패턴은 시작할 때 이 온전한 조개무늬 패턴에서 반만 먼저 떠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시작해서 반 먼저 뜨고 계속 뜬 다음에 한 바퀴 돌아와서 마저 반을 떠서 연결을 해줍니다. 자, 뜨면서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 조개무늬는 두길긴뜨기로 뜹니다. 두길긴뜨기 5개가 패턴이에요. 자, 그래서 시작할 때는 사슬 4코를 떠줍니다. 네. 자, 두길긴뜨기의 높이만큼 사슬 4코를 뜬 다음에 마지막 사슬코에 단수링 걸어줍니다. 자, 사슬 4코 하고 여기서 두길긴뜨기 2코를 뜹니다. 하나, 둘. 한길긴뜨기는 한 번 감고 두길긴뜨기는 2번 감습니다. 2번 감아서 지금 여기 빼뜨기 해줬던 이 코에 코바늘 넣어서 실 걸어와서
두 줄부터 통과, 그 다음 또 두 줄 통과, 그 위에 두 줄 통과. 자, 이렇게 해서 두 길긴뜨기를 떠줍니다. 그러면 이 사슬로 한 코가 두 길긴뜨기 한 코, 두 길긴뜨기 한 코 더 떠줍니다. 실 두 번, 같은 코에 두 줄 통과, 두 줄 통과, 두 줄 통과. 자, 이렇게 해서 두 길긴뜨기 세 코가 조개무늬의 현재 반이에요. 자, 나머지 반은 이쪽 끝부분에 마지막 코 뜰 때 이쪽 반을 완성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아랫단, 이 첫 번째 코 조개무늬의 가운데 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에서 세 번째, 이 가운데 중심 코에 짧은뜨기 해줍니다. 그 다음은 실 두 번 감아서 첫 번째 단에 짧은뜨기 한 코에 두 길긴뜨기 다섯 코 해줍니다. 다섯. 자, 다섯 코 한 다음에 요 아래에 이렇게 보면 위에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짧은뜨기예요. 그러면 이 사슬 다섯 개 중에 가운데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합니다. 자, 두 길긴뜨기 다섯 코, 그 다음에 짧은뜨기 한 코. 자, 요 패턴으로 마지막 코 전. 자, 여기 패턴까지 떠주세요. 자, 두 번째 단에 처음에 시작할 때 조개무늬 패턴에 반만 떠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나머지 두 길긴뜨기 두 개를 더 떠서 이 패턴 하나를 완성을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두 길긴뜨기 두 개를 떠줍니다. 두 번 감아서 여기 시작했던 같은 코에 코바늘 넣어서 쭉 좀 길게 빼주세요. 그래서 두 줄 통과, 두 줄 통과, 두 줄 통과. 한 코 더 뜹니다. 자, 조금 이렇게 벌려서 요 가운데 넣어서 두 줄, 두 줄, 두 줄.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서 두 길긴뜨기 두 코를 떠줍니다. 그리고 단수링 걸려 있는 이 코하고 빼뜨기로 연결을 해줍니다. 이 코를 이렇게 V자를 위로 잡아서 빼뜨기 합니다. 빼뜨기 코 작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조개무늬 패턴 두 단까지 떴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 시작해야 돼요. 자, 여기서는 기둥사슬코 한 코를 하고 짧은뜨기부터 해줍니다. 지금 이 빼뜨기 한 이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 합니다. 이 짧은뜨기가 세 번째 단의 시작 코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두 번째 단하고 똑같이 뜨시면 됩니다. 여기 짧은뜨기 한 코에 여기다가 두 길긴뜨기 다섯 코 뜨면 됩니다. 짧은뜨기 코에 떠줍니다. 하나, 다섯, 그리고 가운데 코에 짧은뜨기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턴, 제대로 된 패턴을 떠주시면 되고요. 반복해서 똑같이 떠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두 길긴뜨기 5코 떠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면 마지막 두 길긴뜨기 5코를 2코에 떠주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단의 마지막은 온전한 조개무늬 패턴입니다. 자, 스몰 사이즈는 이 첫 번째 코하고 연결하고 마무리 해줄 건데요. 자, 미디움 사이즈 뜨시는 분들은 이 첫 번째 코하고 빼뜨기로 연결을 한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단 뜰 때 사슬뜨기 4코로 두 길긴뜨기를 해준 이 방식으로 네 번째 단 떠주시면 됩니다. 자, 스몰 사이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돗바늘로 마무리할 정도의 실을 잘라주시고요. 이 실로 첫 번째 코하고 빼뜨기로 마무리하는 형태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코에 위에 V자 사슬에 이렇게 앞에서 뒤로,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 사슬에 뒤쪽으로 바늘 넣어주고 이 뒤에 이렇게 뒤에 매듭까지 같이 잡아서 바늘을 통과시켜 줍니다. 그래서 바짝 당겨서 이 부분이 작아지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안쪽에서 패턴의 짜임대로 실을 통과시켜 줍니다. 자, 탄탄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아랫부분까지 좀 내려왔어요. 자, 여기서 매듭 한번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조개무늬 패턴 스몰 사이즈는 3단, 미디움 사이즈는 4단 떠줍니다. 자, 가방 끈은 새우뜨기로 합니다. 자, 스몰 사이즈는 이렇게 한 겹으로 뜨시고요. 미디움 사이즈는 좀 탄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2겹으로 뜨셔도 됩니다. 양 끝에 가방 몸판하고 연결할 끝실 한 50cm 정도 남겨주시고요. 숄더백의 가방끈 길이가 보통 70에서 75cm 정도 하니까요. 원하시는 가방끈 길이에 양쪽에 여유분 5cm씩 해서 한 10cm 정도 더 뜨시면 됩니다. 70cm 끈을 하시려면 80cm 정도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끝실 한 50cm 정도 여유있게 남겨주시고요. 자, 시작 사슬코 한 코 해줍니다. 자, 그리고 사슬뜨기 2코 떠줍니다. 자, 이 첫 번째 사슬코에 코바늘 넣어서 짧은 뜨기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편물을 요렇게 옆으로 보면 요 실 한 가닥이 있어요. 여기에 코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실 걸어와서 2줄 됐을 때 다시 실 걸어와서 통과합니다. 자, 다시 옆면을 볼게요. 자, 옆면을 보면 이번엔 2줄이 있어요. 이 2줄에 코바늘을 넣어서 실 걸어와서 다시 2줄을 통과. 자, 다시 옆면을 볼게요. 또 똑같이 2줄이 있어요. 이 2줄에 코바늘 넣어서 자, 2줄이 다시 됐을 때 실 끌어와서 통과. 똑같이 옆면을 보고 코바늘 넣어서 실 걸어와서 2줄 통과. 자, 이거 뜨실 때 너무 빡빡하게 뜨시면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뜨기가 힘듭니다. 조금 여유 있게 뜨셔도 돼요. 자,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원하는 길이만큼 쭉 떠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길이만큼 뜬 다음에 마지막 코는 그대로 이렇게 빼뜨기처럼 이렇게 해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이쪽 끝에도 바느질할 실 남겨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가방끈 2개 똑같이 떠주세요. 자, 이제 마무리할 차례입니다. 가방끈 달아볼게요. 자, 가방을 이렇게 반을 딱 접어주시면 요 조개무늬 패턴이 앞뒤로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가방끈은 가운데에 조개무늬 패턴 4개 또는 5개 되는 위치 정도에 이렇게 가방끈을 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저는 요 위치에다가 달아 볼게요. 미디움 사이즈는 조금 더 넓게 다셔도 되고요. 자, 안쪽에서 보면 이 하프 헤링본 스티치 끝에 2단 정도 되는 위치부터 이 실을 가지고 돗바늘로 연결해서 요 끝부분까지 양쪽을 다 바늘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양쪽으로 탄탄하게 연결을 한 다음에 여기서 마무리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끝실은 바짝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고 반대편 가방끈이 꼬이지 않도록 반듯하게 한 다음에 똑같은 위치로 이렇게 대고 똑같은 방식으로 끈 달아주세요. 자, 한쪽 끈 달고 반대편 끈도 같이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가방 끈까지 달았으니까요. 이제 핸드메이드 라벨 이런 거 이렇게 하나 달아줄게요. 자, 가방 끈에서 정 가운데 부분 이렇게 위치를 잡고 실을 이 뒤에서 매듭지어서 지금 앞으로 빼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멍, 라벨 끝에 구멍으로 실을 한 번만 통과시켜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통과해서 뒤쪽으로 자, 이렇게 한 번만 통과시켜 주면 되고요. 자, 뒤에서 반대편으로 넘어갈게요. 자, 라벨 길이만큼 통과시켜 준 다음에 바늘을 다시 앞으로 자, 이렇게 앞으로 빼줍니다. 자, 여기서도 한 번만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자, 뒤에서 마무리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카키색 샘플이 완성됐습니다. 자, 할로니팅 네이버 스토어에서 다른 컬러 샘플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뜬 다음에 아직 저는 스팀을 주기 전인데요. 전체적으로 스팀 한번 줘서 만져주시면 더 반듯한 모양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할로니팅이었습니다.